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저항을 했고 나라를 지키고자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 살펴봤던 항일 의병 전쟁은 무기를 들고 직접적인 전투를 통해서 일본을 물리치려고 했다면 이번 영상에서 배울 애국 개몽 운동은 교육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실력, 국력을 길러서 일본에 저항하자라는 움직임이었습니다. 학습지 18쪽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자, 애국개몽운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사회 진화론적 관점에서 국권 회복을 모색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눈에 띄는데요. 사회 진화론, 우리가 2단원 처음 들어오면서 배웠던 개념인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찰스 다윈이 주장했던 생물의 진화론을 인간관계와 국가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 게 사회 진화론입니다. 생물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진화를 통해서 살아남는 생물들은 이제 그 환경에 적응한 동물이나 또는 이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것은 생태계에서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인간관계나 국가관계에 적용을 해보면 그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환경에서 적응한 국가 또는 적응한 인간이 살아남는다. 그리고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제 사상이 널리 퍼지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양인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 지배하면서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당연한 일이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지배하는 게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강자의 입장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이었잖아요. 약자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 힘이 약해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그럼 나라를 강하게 만들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강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야 되냐? 교육 분야와 산업 분야에서 힘을 기르자,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움직임이 바로 애국 개몽 운동이었습니다. 이 애국 개몽 운동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단체를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1904년에 결성된 보안회는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게 됩니다. 황무지 개간권이란 쉽게 말하면 지금 한반도에서 사람이 살지 않고 뭐 논도 아니고 밭도 아니고 뭐 공장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버려진 땅 있죠. 이 버려진 땅을 자신들 일본에게 이제 주면 우리가 거기를 개발을 해주겠다. 그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건데요. 말이 좋아서 개발을 해주겠다는 것이지 개발을 하고 나서 어떻게 또 말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안회가 이런 일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시키는데 큰 활약을 하게 되었어요. 자, 두 번째 단체는 헌정연구회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는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인데요. 독립협회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독립협회 해산 이후에 이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다가 요 시기에 1905년에 다시 한번 단체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독립협회가 중추원 관제를 반포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회 설립 운동을 했다는 거 기억하시나요? 이 중추원 관제의 내용을 보면 이제 중추원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결국 이제 의회를 설립해서 국민들의 대표들이 법을 만들 수 있는 기관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비록 독립협회는 고종에 의해서 강제 해산되어서 실제로 의회가 설립되진 못했지만 그 독립협회를 계승했던 헌정연구회는 다시 한번 의회를 설립하고자 했고요. 의회에서 법을 만들기 직전에
법을 만들기 전에 법 중의 법, 가장 기본법이자 최고의 법인 헌법을 먼저 만들잖아요. 그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단체가 바로 헌정연구회입니다. 바로 입헌 정치체제를 추구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헌정연구회는 이제 통감부의 탄압에 의해서 해산이 되고요. 헌정연구회를 계승한 단체가 이어집니다. 바로 대한자강회입니다. 대한자강회에서는 입헌 정치체제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헌 군주제 수립을 주장합니다. 왕이 있긴 있지만 옛날 조선시대처럼 왕의 말이 곧 법이고 왕이 곧 나라의 주인이고 이런 시대가 아니라 왕 역시 국민의 대표가 만든 헌법에 의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대한자강회는요,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했는데요. 지회란 쉽게 말하면 이제 서울에 중앙점이 있고 중앙본부가 있고 지역마다 뭐 청주, 뭐 인천, 부산 이런 지역마다 그 대한자강회 부산점, 뭐 청주점 이렇게 지역 조직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지역 조직마다 그 국민들을 모아서 이런 활동을 같이 하자고 계몽 활동을 하고요. 이제 그런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고 있는지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간행물, 쉽게 말하면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 대한자강에서 이런 활동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 할 겁니다. 라고 홍보도 열심히 했던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1907년에 정말 중요한 단체가 결성되는데요.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신민회를 먼저 결성했던 사람들은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선생님이 신민회를 결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권력을 빼앗아갔던 통감부는요, 애국 개몽운동 단체를 굉장히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추적을 해서 이제 해산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제의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비밀 결사로 조직을 합니다. 굉장히 신민회 회원이 총 몇 명인지, 뭐 누가 회장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있는지, 회원 조직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디가 중앙 본부인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도록 정말 그 보안을 철저히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민회가 결성한 목표는요, 일단 우리나라가 빼앗긴 권력, 국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 나라가 이제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처럼 왕이나 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복수의 대표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화정체를 주장합니다. 자, 선생님이 공화정체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국민이 선출한 복수의 대표에 의해서. 복수라는 것은 그 한 명 이상, 두 명 이상의 다수의 대표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공화정 아니겠습니까?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국민의 대표로 뽑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대통령도 뽑고요. 국회의원도 뽑고요. 각 지방 자치단체의 장도 뽑고요. 시의회, 뭐 구의원 이런 사람들 뽑고 있죠. 이런 대표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들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졌던 게 바로 신민회입니다. 자, 그런데 신민회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민회는요, 실력 양성 운동과 무장 투쟁을 두 가지를 모두 다 강조했어요. 둘 다를 결합하고자 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의해서 그 식민지가 되기 전에 많은 권력, 많은 권리들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장투쟁을 통해서.
무기를 들고 직접적인 싸움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방법이 있죠. 바로 항일 의병전쟁. 의병 활동이 있고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실력 양성을 통해서 교육이나 산업 분야에서 국력을 길러서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애국 개몽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세력의 사이는요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한번 사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36쪽에 보시면 실력 양성이냐 의병 투쟁이냐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글이 실려져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에 눈앞에 치욕을 참고 후일을 도모하라 라는 글을 보시면 지금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으로 혈기만을 믿고 전략과 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와 교전하고자 함은 부녀자와 아이들이라도 그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눈앞의 치욕을 참고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도모하여 일체 병기를 버리고 모든 무기를 버리고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기 산업과 교육에 종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과 교육을 강조한 거 보니까 이 글은 어느 세력의 입장을 대변한 것일까요? 바로 애국 개몽운동의 입장을 대변한 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위에서 표시한 이 훈련받지 못한 병졸과 오합지중은 어떤 세력을 의미하냐? 의병 부대를 의미합니다. 의병 부대가 사실 정규군도 아니고요. 뭐 제대로 어떤 군대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무기를 가졌던 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들과 싸우는 군대, 전략과 무예가 모두 갖추어진 군대는 이제 일본군을 의미합니다. 일본군. 싸움이 되겠냐? 차라리 그 무기를 모두 버리고 그냥 각자 고향에 돌아가서 열심히 산업과 교육을 일으키는 것이 나라를 생각하는 길이다라고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항일 의병 전쟁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찌 편안히 앉아서 이 나라를 좀먹는 간사한 도적과 강토를 잠식해 들어오는 외적, 바로 일본을 뜻하는 거죠. 일본을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있겠냐. 지금 속이 타들어간다. 우리 2천만 동포는 한때의 고난을 꺼리지 말고 마음과 힘을 합쳐서 수십 년 골수에 맺힌 원수를 갚고 3천리 강토를 회복해야 한다. 나가 싸워서 원수를 갚지 않고 적의 모욕을 받을 순 없다. 바로 이제 의병 투쟁의 입장에서 당시 이제 최응원 마지막 의병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분인데요. 이제 의병 투쟁의 입장에서는 지금 좀 참고 왼쪽에서는 눈앞에 치욕을 참고 좀 참아야 된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그렇게 참을 수가 있겠냐? 난 못 참겠다. 난 무기를 들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 항일 의병과 애국 개몽 운동 단체는요 별로 약간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특히 이제 애국 개몽운동 단체들이 항일 의병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었다면 이 두 활동 모두를 강조했던 단체가 이런 한계를 뛰어넘고자 했던 단체가 바로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애초에 애국 개몽운동 단체로 만들어졌지만 이 무장투쟁의 중요성도 굉장히 인식하고 있었어요. 중요하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력 양성에만 치우치지 말고 무장투쟁도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신민회가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 분야에서는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서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역사라든지 지리라든지 우리나라의 말과 글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자 했고요. 그리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기회사와 태극서관이라는 회사,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회사를 운영해서 그 일본의 경제적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만주 삼원보에 한인촌을 건설해요. 많은 한국인들과 함께 남만주로 이주를 해서 그 척박한 땅에서 고향을 떠나 새롭게 이제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마을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흥 강습소를 설치하는데요. 이 신흥 강습소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사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군인 중에서도 군인 간부, 군대를 이끄는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였고요. 이것이 나중에 발전해서 신흥 무관학교로 발전을 하게 되고 1910년 이후에 국외에서 벌어진 독립군 부대를 이끄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 신흥 무관학교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을 이끌었던 그 주역들이 자라나던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분야, 산업 분야,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무장투쟁을 준비했던 이 신민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일본의 탄압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일제는 신민회의 조직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105인 사건이라는 사건을 날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없는 사건인데 조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105인 사건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시 이제 1911년에 우리나라에 총독으로 왔던 우리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총독으로 왔던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고자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105인의 독립운동가를 감옥에 가두게 되는데요. 그때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이 신민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민회 단체도 자연스럽게 해산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 외에도 각종 학회라든지 다양한 신문,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다양한 신문들이 이제 여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애국개몽운동의 의의를 보시면 교육과 언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고자 했던 마음을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업을 키우고 경제 자립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활동입니다. 하지만 한계라고 한다면 사회 진화론을 너무 신봉하는 바람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서서히 생겨나요. 우리가 아까 맨 위에서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였을 때 애국 개몽운동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힘을 기르면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본과의 실력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어떤 좌절을 맛보고 나서 우리가 그냥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의병투쟁을 비판했던 것이 조금 한계가 있죠. 좀 힘을 같이 합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애국 개몽운동의 핵심 내용과 주요 단체, 특히 이제 신민회 활동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